대상포진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마비시키거든요. 대상포진이 경추나 운동신경에 침범할 경우 팔다리 힘이 없어진다든지 근육이 위축되는 등의 마비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야, 팔다리를 못 쓰게 되면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대상포진이 방광 부위까지 퍼져서 소변을 못 보는 환자입니다. 다행히 면역력이 다시 높아지고 대상포진이 가라앉으면 회복되기 때문에 아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네. 대상포진이 걸려있는 상태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죠, 그쵸? 무섭죠. 괜찮으셨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뭐 약간 정도였지만은 대상포진으로 사지가 마비됐다고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무서운 일. 너무 무서워요. 너무 정말 무서워요. 무서운 네, 일입니다. 무서워요. 네. 자, 대상포진 합병증 또 무엇이 있는지 공개해 주세요. 청력장애와 실명. 그렇죠. 청력 장애하고 실명이요? 야.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대상포진이요, 귀와 눈을 침범하게 되면 청각신경이나 시각신경을 손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청력과 시력이 저하되고요, 심하면 청력장애나 실명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을 시켜서 검사를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바로 얼굴에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저희는 뭐 이런 분들을 뭐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런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안면이 마비가 되고요, 이명이 유발되고 시각신경이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위험한 상태로 보고 입원을 시켜서 정밀한 검사를 받게 하는 거죠. 청력이 안 들린다든지 뭐 시력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정말 막 소름 끼쳐요. 네. 대상포진 합병증 마지막 확인해 볼게요. 뇌염, 뇌수막염이요? 야, 이건 또 이건 뭔가. 또 뭔가요? 이 뇌나 이 뇌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기는 걸 이제 각각 네. 뇌염 그리고 뇌수막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뇌가 이제 굉장히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치사율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상포진이 뇌염과 뇌수막염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까? 뇌염과 뇌수막염은 외부의 바이러스 침입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 젊은 30대 남성분이 의식불명으로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는데 MRI를 찍어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척수액을 뽑아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을 했더니 대상포진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주 급하게 이제 보호자를 찾아가지고 중환자실 입원시키고 집중 치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이 대상포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나 봐요? 아유, 많죠. 많습니다. 이 대상포진 증상 중 대표적인 증상이요. 통증이 먼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물집이 생긴다라는 점.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포진 초기에는 물집이나 이 발진이 보이질 않아요. 이 두통이나 근육통, 의식 혼탁 증상이 느껴진다면은요.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병원에 가셔서 대상포진이 뇌를 비롯한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았는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72시간이네요? 네, 대상포진 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발생하고 일주일 뒤부터 물집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집이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치료해야 대상포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거든요.